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에 이어 경북에서도 238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고 그만큼 분노와 실망이 컸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 사립유치원이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대구 교육청에서 열린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 설명회에 대구 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스템에 참여할지는 다음 달 1일 결정합니다. 지난해 단 한 곳의 사립유치원만 참여한 데 비하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시스템을 대충 훑어는 봤어요. 훑어는 봤는데 뭐가 저희들하고 지금 현재 그거 되는지 그걸 알아보는 당황이네. 대구교육청은 처음 학교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립유치원에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감사에서 많이 지적된 회계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다수 유치원에서 회계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회계 전담 인력을 지원하여 앞으로 회계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공립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법제화하겠다며 사립유치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입학부터 유치원 운영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교육당국의 강도 높은 압박이 사립유치원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 기억하십니까? 35년 전 중구 삼덕동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 5명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란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3년 9월 22일 대구시 중구 삼덕동 대구 미문화원 앞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등학생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서슬퍼런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안기부와 경찰, 군으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습니다. 1년 동안 무려 74만여 명을 조사해 경북대 학생운동권이었던 박종덕 씨와 손호만, 함종호, 안상학, 우성수 씨 5명이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불법 구금에다 고문 기술자 이근한이 등장해 모진 고문과 가혹 행위를 했습니다. 고문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성추행적 모욕 등등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폭파 사건과 관련 없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2010년 진실 하회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반인권적 사건이라며 재심을 권고했고 2016년 3월 대구지방법원의 재심 결정과 검찰의 항고 기각을 거쳐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옥살이를 한 4명은 13년 전에 작고한 우성수 씨 부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면 악몽에 시달리고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는 꿈을 꿔. 그걸 30년 동안 해보세요. 그게 사람 사는 삶인가. 진실화훼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 고문으로 조작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인식돼 온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네, 이렇게 옥살이를 하고 35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된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손호만 씨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 군대를 막 제대한 대학생 신분이었고 심지어 사건 당일에는 대구에 계시조차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 조사에서는 미 문화원 폭파범이라고 자백을 하셨나요? 예, 당시 대구 그 시 경찰국 산하에는 대공분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허위로 스스로 폭파범이었다고 이제 자백을 한 거죠. 저는 사실 이 순간을 기억하기도 싫고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순간이었는데요. 제가 고문을 받으면서 한 달 동안 수사를 받는 동안 수사관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를 발개 벗기고 끊임없이 구타를 하고 잠을 안 재우고 네. 수많은 고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 경찰 고문 때문에 그러면 허위 자백을 하셨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이 검찰 조사에서나 아니면 재판을 할 때 판사 앞에서 고문을 당했다. 그래서 허위 자백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심 재판을 하면서 최후 진술을 저보고 하라고 했을 때 네. 지금 이 사건은 완전 한 달 동안에 보문 조작에 의해서 또 불법적인 연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허위 조작 사건이라는 것을 그대로 저는 폭로를 했고 그거를 재판관한테도 알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재판관은 그냥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바로 재판을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네, 억울한 사정을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았는데 그 고문은 뭐 당시 육체적인 고통도 상당하셨겠지만 이후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이게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이후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도 뭐 육체적인 고통은 아마 금방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밀폐된 공간에서 그 진짜 죽음의 공포를 앞두면서 당했던 각종 고문으로 인해서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제가 평생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도 한동안은 정말 그 악몽에 시달려서 정말 제대로 생활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가 가끔씩 좀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서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당시 그 전두환 정권은 그 민문화원 폭파 사건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74만 명을 수사했고요. 결국은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당시 정권은 왜 이렇게 전방위적인 수사를 했고 또 이후의 영향, 어떤 영향들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정말 제가 대구 지역에서 저희 이 사건 말고도 그때 당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각 경찰서마다 넘칠 정도로 강제로 끌려가서 조사받고 고문받았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탄압을 하고 또 사건을 조작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탄생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12.12 군사 반란이라는 군사 쿠데타 그리고 80년 5월 바로 광주 시민들의 수많은 죽음을 딛고 집권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는 오늘 발기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하고 대구공항 통합 이전 작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공항을 팔고 군공항을 짓는 방식은 전국에서 대구가 유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공항을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김사열 준비위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공항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좀 적다고 해서 이렇게 공항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구공항을 존치하고 또 확장해서 활성화하는 게 21세기에 맞고 그게 또 시민들이 원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선거기획사에 불법적인 선거 홍보 활동비를 준 혐의로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홍보 관련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3,330만 원을 주기로 한 기획사 대표와 계약한 뒤 두 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 교육감으로부터 활동비를 받은 기획사 대표와 임 교육감이 범보수파 대표 후보라며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선거대책본부장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직장 갑질 관련 보도입니다. 대구 서구체육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고위 간부가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에게 폭언을 하고 또 개인적인 일까지 시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 서구체육회 비정규직 직원 A씨는 지난 3월 간부로부터 서구봉사센터의 공모사업 서류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단체라고 말을 했거든요. 참. 그럼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다 제출하세요, 그러면. 업무를 못하는 거냐. 지금은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하셨어야지. 뭔가 뻔뻔하라고 했는데 지금 본인이. 다음 날도 반말과 폭언은 이어졌고 제가 똑바로 하든 안 하든 왜 반말하십니까? 제가 국장님, 상사라도 하이한테 직원한테 하자는 게 어때서? 그럼 불편하냐? 자기도 그럼 여기 치료해 주는 거야. 대우를 받을 만큼 본인이 행동하라고. 고맙다. 다른 직원들이 참여한 회의 자리에서도 공개적으로 이 직원을 비난합니다. 이건 피드라는 거지. 그 사람 기사직권 일을 다 하는 거지, 진짜. 이렇게 지시받은 일은 체육회 업무가 아니라 이 고위 간부가 단장으로 있는 봉사단체 업무였습니다. 결국 지시대로 일했지만 필요한 봉사자 인원이 채워지지 않자 다시 고위 간부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제가 안 따르려고 안 따르는 게 아니라 없는 봉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없는 봉사자 하는 게 안 되잖아.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게 말이라고 하니까 지금 사업하면서 없는 봉사자. 결국 이 직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잠을 못 자니 약을 좀 처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라는 병명을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직원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항상 직원들이 나하고 본인이 됐다니까? 조직에서 이 사람을 따르기 싫으면 조직 생활을 하지 말고 나가라 했어요. 네. 이 다음 날과 한 주 뒤까지 병원 응급실에 2번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응급실 한 2번쯤 가게 되니까 저 이대로 한 번 더 쓰러지면 잘못될 것 같은 너무 공포감과 불안감 그런 걸로 인해서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대구 서구체육회 고위 간부는 대화를 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진 적은 있었지만 욕설이나 갑질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118주년 독도 칙령일을 맞아 경북 지역 중고생과 시민 700여 명이 독도 사랑 플래시몹을 펼쳤습니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독도 바르게 알기 운동본부가 주관한 오늘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나의 독도 오 대한민국 리듬에 맞춰 단체 율동을 선보였습니다.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을 공포해 독도 영토 주권을 재천명했으며 경상북도는 2005년부터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해 관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쌀값이 80kg당 19만 3천 원에서 4천 원 선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쌀 수매제가 공공비축미 매입제로 변경된 2005년 이후 최고치로 쌀값이 오른 것은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흉작으로 쌀 생산량이 줄면서 쌀값은 더 오를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 달 초 통계청 쌀 수확량 발표에 따라 가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대구 MBC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최근 대구 MBC 뉴스의 비판 기능이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뉴스의 내용을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고 주제에 따라서는 심층 취재를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통신시설이 설치돼 접근이 차단된 대구 압산 정상부가 34년 만에 개방됩니다.
대구시는 보안시설로 지정된 앞산 정상부를 내년 1월 임시 개방한 뒤 8월부터 전면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산 정상에는 대구지방경찰청의 통신중개소가 자리하고 있어 1985년부터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한수원이 원전 사후 처리를 위해서 드는 비용 100조 원 가운데 19% 정도만 적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지연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한수원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은 100조 6천억 원이지만 현재까지 한수원이 마련한 돈은 19% 수준인 19조 3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했습니다. 안중만 여성청소년 수사계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대통령 표창 7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15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준섭 대구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임을 강조하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3분에 경주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 진앙을 경주에서 남남서쪽으로 9km 떨어진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강진의 여진이라고 밝혔습니다.